자, 집합이에요. 집합. 집합은 이제 새로운 수학적 언어를 배우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단원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겠지. 자, 일단 집합은 뭐냐면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모임이에요.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모임. 자, 이렇게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모임. 여기 이제 집합이야. 예를 들어서 작은 자연수들의 집합 이러면은 집합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작다라는 게 기준이 없으니까. 대신 이렇게 하면 집합일까요? 아닐까요? 5 이하의 자연수들의 모임. 이런 집합이에요. 그럼 1은 그 집합에 속해? 안 속해? 속하겠죠. 2도, 3도, 4도, 5도 그 집합에 속하겠지. 6은 속해? 안 속해? 안 속하죠. 속하는 애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은 집합 A의 원소이다 하라고 쓰면 맞는 말이고요. 6은 원소의 아니에요? 아니겠죠. 6은 A의 원소가 아니야. 근데 니들이 봐도 어때요? 문장이 너무 길죠? 그죠? 그래서 기호를 하나 만들었는데 집합 A는 5 이하의 자연수들의 모임이고 1은 A의 원소지? 그러면 이렇게 써줄 거야. 이걸 내가 삼지창이라고 부를 겁니다. 삼지창. 기호 이름은 없어요. 그다음 6은 A의 원소가 아니죠. 이렇게 써놓고 사선으로 딱. 엄청 쉽죠? 그래서 원소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고 원소이다의 기호가 이거고 원소가 아니다의 기호가 요거야. 너무 쉽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집합은 대문자로 쓰고 원소는 소문자나 숫자로 써요. 됐어요? 집합 표현 방법 3가지 배워봅시다. 자, 여기 별표 치세요. 자, 집합 A는 5 이하의 자연수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러면 A에 들어있는 애들을 내가 한번 나열해 볼게. 1, 2, 3, 4, 5. 맞아? 근데 얘네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인 집합입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줄 거야. 알겠어? 그럼 앞으로 중괄호로 묶여있으면 집합이라는 뜻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인 애들인 거야. 자, 요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내가 원소를 나열했죠? 맞지? 나 하나 물어볼게. 너네 이 집합 A에 있는 원소들의 성질을 말로 할 수 있어요?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 이하의 자연수 아니야? 그쵸? 얘를 설명하면 이제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거든? 근데 봐봐. 여기까지는 습관적인 표현이야. 여기 봐봐. A는 X라고 쓰고 바 이렇게 써요. 조건 제시법이라는 이 집합 표현 방법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무슨 뜻이냐면 애들아 잘 알아야 돼. 하나하나를. X는 A의 원소입니다. 이런 뜻이야. 다시. 여기까지 무슨 뜻이라고? X는 A의 원소입니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요 바, 막대기 뒤에다가 X를 설명하는 거예요. X는 5 이하의 자연수. 5 이하의 자연수 뭐뭐 있지?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게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는 거지. 얘가 다 A의 원소인 거고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풀었을 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원소 나열법이 좋을까? 조건 제시법이 좋을까? 상황에 따라 달라. 왜냐면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들. Holy shit. 실수들 다 쓸 수 있어 없어요? 못 써. 소수, 분수, 그 안에 무리수들 다 어떻게 써, 그치? 그럴 땐 조건 제시법이 나은 거야. 오케이? 근데 약간 원소들이 불연속적이거나 원소들의 개수가 좀 정해진 집합 같은 경우에는 원소 나열법이 나아요. 이해되시죠? 원소 나열법은 불가능한 상황도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 벤 다이어그램인데 여기다 별표 하나만 치자. 영어 실력 좀 봅시다. 또 영어 좀 하시잖아요. 다이어그램 무슨 뜻이야?
어디서 보긴 봤지. 그럼 다이어그램이랑 그냥 부르지 않아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니네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 그림이야, 그림. 그림이야, 그림. 뜻이야. 알겠지? 다이어그램이 원래 명사로 그림이란 뜻이라고. 근데 너네 그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명사 또 하나 알지 않아? 뭐? 그림을 영단어로 모르면 안 되지. 뭐야? 어? 다시 뭐라고? 아니, 맞는 것 같아서 그래. 아니, 픽처라고 하지 않아? 픽처는 좀 사진. 그렇지. 자,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이 영어 좀 하는 애들은 이렇게 어감을 알아. 그림이란 뜻이 맞는데 사진 같은 거 이제 픽처라고 하지. 다이어그램도 그림이야. 픽처도 그림이고. 근데 얘는 표나 도표 같은 거. 네. 그런 거 이제 다이어. 아니, 제 영어를 그렇게 엄청 잘하셨나요? 그래. 하여튼 벤 다이어그램 저거 그림이야, 그림. 알겠지? 집합 이름 쓰고 이렇게 원 모양으로 살짝 주머니 같은 거 만들어 준 다음에 이 안에다가 원소 이렇게 쓰면 돼. 귀엽지? 귀엽지? 얘는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 써놔.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쓴다. 또는 어떤 집합의 성질을 증명할 때 많이 써.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각각의 표현 법들이 뭔지 아시면 되고, 이제 문제마다 나열법으로 썼을 때, 제시법으로 썼을 때,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쉬워지는 문제들이 각각 좀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 근데 얘들아, 너는 이렇게 문장이나 센텐스로 나열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그리면은 장점은 뭐야? 이게 어이가 없는 게 가끔 문제를 보면 무슨 벤 다이어그램의 장점? 이딴 걸 문제로 낼 때도 있더라고. 너네 어릴 때도 별량들을 그냥 쭉 나열해 놓은 거랑 별량들을 도수분포표로 싹 정리해 놓은 거랑 있으면 도수분포표의 장점 같은 거 문제에서 물어볼 때 있거든? 그때 뭐라고 대답했었는지 기억나? 기억 안 나지? 이걸 문제로 내도 되나 싶어. 한눈에 보기 쉽대. 알겠지? 보기 좋다고. 장점이다. 알겠죠? 자, 508번부터 511번까지 풀어보세요. 4개. 얘들아 오늘 많이 할 생각 없어. 부분집합의 개수까지만 배우면 집에 갈 거야. 얼마 안 돼. 문제 풀고. 그리고 화요일부터 새로운 친구들이 올 거라서 진도를 좀 맞춰야 돼요. 너네가 약간 빨라. 자, 볼게요. 자, 508번이랑 509번은 조건제시법으로 쓰는 거지. 뭐 X바 여기까지는 습관적인 표현이고 이 뒤에다 X를 설명하는 거야. 뭐 같아? 파리아의 자연수 뭐 이렇게 쓰면 되지 뭐. 근데 이제 뭐 항상 X바 이렇게 쓸 필요는 없거든. 뭐 Y바 이렇게 써도 되긴 되거든. X가 많이 쓰이는 문자인 거지. 여기다 Y 설명하는데 Y는 뭐 구미만의 자연수? 뭐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그지? 또 뭐 어떻게 써도 될까? 하트 좋아하니?
아시겠죠? 정답은 없어요. 그냥 잘 설명하시면 돼. 자, 얘는 5 이상의 홀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하시니까 약간 이런 표현도 한번 적어볼래요? x는 2k 플러스 3. (2k) 플러스 3 어때? 되게 있어 보이지? 내가 지금 k 뭐라고 적어놨어? 자연수.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거 뭐예요? 요거 일러봐. 5 여기다 2 넣어봐. 7 여기다 2 넣어봐. 3 넣어봐. 9 여기 다 나오지? 뭐 이런 표현도 있는 거야.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10번 벤 다이어그램. A가 집합 이름이니까 A 쓰고 1357 갖다 넣으시면 되고, 얘는 B가 이름이니까 B 쓰고 여기다가 17 갖다 넣으시면 돼. 너무 쉽죠? 넘기세요. 79쪽. 원소의 개수. 자, 일단 원소는 개수가 있는데 개수를 구할 수 있을 때도 있고 구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아까처럼 5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은 원소 몇 개야? 5개지? 그런 걸 유한집합이라고 해. 오케이?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있지?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이러면 개수 구할 수 있어요? 개수 구할 수 없죠. 그럼 너네 이런 거 알아? 개수를 구할 수 있는 숫자가 있고 개수를 구할 수 없는 숫자가 있어. 개수를 구할 수 있는 숫자랑 개수를 구할 수 없는 숫자랑 구분을 어떻게 지으면 되게? 보통 양끝점이 정해진 상태면 자연수나 정수 같은 건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 근데 구간이 정해져 있어도 유리수 이상의 수의 범주는 개수를 못 구해요. 유리수, 무리수, 실수 이런 거. 알겠지? 무한집합은 뭐야?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만 더. 개수를 알 수 없으면 무한집합이라고 생각해도 돼. 개수를 알 수 없다. 많다 적다 말고 개수를 알 수 없으면 무한집합이라고 알고 계시는 게 더 괜찮을 때도 있어요. 알겠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거든. 뭐 만들자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봐봐. X바. X는 1 미만의 자연수. 보니야, 안녕? 그냥 불러봤어. 1 미만의 자연수 있어, 없어? 없죠. 원소날법으로 쓰면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 이건 특별해서 집합 이름을 이렇게 적어요. 읽을 때 피라고 읽는 거야. 피. 피. 알겠지? 너네 파이 알아? 파이 뭐야? 이거지. 대문자로 쓰면 이거거든. 너네 옛날에 중복순열에서 배웠던 거? 아, 중복순열 아직 안 배웠구나. 어쨌든. 그 다음에 피라는 기호도 있어. 피. 피. 로마자. 피. 이런 기호도 있어.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내가 하나 물어볼게. 공집합은 원소가 그럼 몇 개야? 없으니까. 그걸 몇 개라고 부르지? 원소. 공집합 안에 원소 몇 개? 0개지. 그거 알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알 수 있는 거지. 0개인 걸 알잖아, 우리가. 이 유한집합이, 알겠어? 이게 OX 퀴즈로 엄청 자주 나와요. 자, 어디 갔냐? 뭐야? 왜 안 써있어? 써있을 텐데? 오른쪽에 있죠? 개념 노트.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이거 배우잖아. 헷갈리잖아. 방금 보니, 그치? 공집합도 원소 개수 알 수 있으니까 유한집합이야. 쌤 없는데요, 원소가? 아이, 그래도 알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야. 되세요? 그럼 봐봐. 이 수학자들은 진짜 이상한 병이 있어. 야, 이게 복잡하니? 그렇진 않지.
좀 길다 이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막 이렇게 기호를 만든다고. 수학자, 과학자는 이상한 병이 있어요. 좀 뭐가 조금 길어지려고 그러잖아? 그럼 기호를 만들고 싶어 해. 알았어? 그럼 봐봐. A의 원소가 이렇게 3개 있어. 알겠어?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 3이지. 근데 개수를 물어봤을 때는 개라는 단위는 그냥 생략할 수 있어서 3이라고 쓰면 돼. 근데 얘네들 이상한 병이 있다고. 이것도 길대. 알겠어? 영어 실력 좀 보자. 개수가 영어로 뭐야? 개수란 뜻을 가지고 있는 영단어. 넘버야. 너네 넘버 숫자인 줄 알았지. 이 개수라는 뜻도 있대. 그래서 넘버 오브 A라는 뜻으로 이렇게 쓸 거야, 앞으로. 무슨 뜻이라고? A의 원소의 개수. 몇? 3. 됐어? 봐봐. 집합 B가 이렇게 생겼어. 자, NB. 굿. 자, 집합 B가 이렇게 생겼어. NB. 3. 그러니까 원소가 이상하게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꼭 숫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괄호 안에 있는 숫자일 수도 있어. 자, 집합 C가 이렇게 생겼어. 자, C의 원소의 개수. NC 3. 왜냐면 순서쌍이라는 건 이제 하나 취급하는 거니까 잘했다. 자, 집합 D가 있어. 자, ND 4야. 요거는 그때 공집합 기호로 쓰인 건 아니지. 그냥 원소야. 어떻게 생긴 원소. 여기까지 이해돼? 자, 집합 2. 자, N이 1이야. 이건 공집합 기호로 쓰인 게 아니야. 이해돼? 잘하네. 여기 봐봐. 집합을 뭐 이름으로 줄 수도 있지만 집합 자체를 이렇게 넣어 놓을 수도 있어. 자, 원소 몇 개야? 3개지.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3, 그렇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대답하면 돼. 알겠어? 자, 마지막이야. 무슨 집합이야? 원소 몇 개야? 0개야.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0, 잘했어. 자, 이렇게 물어보면 오케이. 이거 안 헷갈리면 괜찮아. 자, 짜증나지? 이딴 문제들이 나와. 됐어? 뭐 앞에 A 단계에는 없어. 자, 520번부터 26번까지 다 해. 네? 몇 번? 520번부터 26번까지. 빨리 쓱쓱쓱 풀어봐. 재밌어? 새로운 거 배우면 재미는 좀 있나 보네. 근데 이 골치 아파 나중에. 집합. 이 너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지금 배우는 거잖아. 라떼는 요거 집합 언제 배우는 줄 알아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다운에 있었어, 이거. 그만큼 수학의 기본이야, 이게. 본 이해 잘 돼? 네. 전 학원에서 배웠던 과목 단원 중에서 가장 기억에 잘 남아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 뭔가 완전 새로워서 그런가 보네. 이거는 복잡하게 배우면 끝도 없어. 내가 간단하게 가르쳐 줄게.
자, 보자. 공집합인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우리 원소의 개수 개념이랑 연관지어서 이렇게 대답해 한번 해볼게. 자, 얘는 무한집합 맞죠? 자, 2로 나누어 떨어지는 홀수 한 개도 없지.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이렇게, 기호로 쓰면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면 0개. 그 다음에 1과 2 사이 한 개도 없죠. 얘도 공집합. 3과 5 사이에 짝수 하나 있죠.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면 1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21번 NA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3개. 자, 522번은 뭐야, 얘들아? 내가 라지 문자, 이 캐피탈 문자는 뭘로 많이 쓰인다 그랬어? 집합기호로 많이 쓴다 그랬지. 그럼 좌변도 우변도 서로 집합기호라는 뜻이니까 A가 공집합이라는 뜻이라서 0개고 2부터 50까지 25개 맞지. 그 다음에 524번 보면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몇 개 있니? 5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5개죠. 자,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이렇게 원소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5개.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는 0인 실수. 제곱해서 2 더하면 양수지? 0 될 수가 없지. 얘가 2i면 몰라도. 근데 실수니까 없는 거야. 그 다음에 12의 양의 약수 6개. 됐어요? 6개 맞냐? 맞죠. 넘기세요. 부분집합 갑시다. 자, A의 모든 원소가 B의 모든 원소에 속할 때, A의 모든 원소가 다 B에 있을 때, 우리가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이런 거? A가 1, 2야. 근데 B가 1, 2, 3이야. 그럼 A의 모든 원소가 B에 있어, 없어? 있지. 이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쵸? 몇 가지만 더 공부해 보자고. 야! 이것도 길대. 알겠어? 이것도 기호로 만들 거야. A가 작아, B가 작아 보여? A가 작아 보이지? 이렇게 쓸 거야. 아까 삼지창 기호 썼잖아. 거기서 가운데 손가락 하나 빼. 여기 이제 부분집합 기호예요. 됐어요? 그럼 봐봐. 삼지창 기호의 왼쪽, 오른쪽에는 원소와 집합이 와야 되고, 이 부분집합 기호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집합과 집합이 와야 맞는 말이 돼. 자, 내가 여기서 C집합 하나 만들어 볼게. 2, 3, 4. 그럼 C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야? 아니죠. 2, 3, 4가 B에 다 들어있진 않으니까. 그래서 C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A집합을 이렇게 만들면 A의 모든 원소를 B가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지. 서로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참이야. A의 모든 원소를 B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어때? B의 모든 원소를 A가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지. 이때 두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부르고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원소의 개수와 종류가 같으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불러요. 자, 제가 여기까지 좀 설명했습니다. 부분집합하고 서로 같은 집합까지. 됐죠? 이제 곁다리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부분집합 성질에서 여기 1번, 2번 별표.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야.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건 좀 따로 외워주셔야겠지. 느낌 있는 친구들은 바로 알 수 있는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공집합에 있는 원소는 모든 집합이 가지고 있어.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됐어? 컨셉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얘는 별거 아닙니다. 마치 부등식의 대소관계 같은 거니까 그냥 이해하실 수 있고요. 보통 부분집합을 만족시키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 벤 다이어그램도 하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벤 다이어그램 밑에다가 적어놔요. 앞으로 어떤 조건에서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문장이 나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풀 거야. 굉장히 간결하거든. 이렇게 문제를 풀면. 자, 이제 뭐 하실 거냐면 531번부터 540번까지 푸실 건데요. 자, 요만큼을 지금 푸실 건데요. 538번 하나만 보세요. 요것만 먼저 좀 풀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537번부터 540번까지 뭐냐면 다음 집합의 부분집합을 다 써라 이거거든. 그러면 원소의 개수 관점으로 케이스를 나누면 돼. 원소 1개짜리 부분집합은 이렇게 3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은 이렇게 해서 3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야. 알겠어요? 이렇게 세시는 거야 다. 근데 여기서 그렇지, 공집합까지 이렇게 8개 적으시면 돼. 자, 풀어보세요. 지금부터 이만큼. 자, 539번은 5의 양의학수라 그랬으니까 원소가 이렇게 2개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분집합을 찾아라 하면 원소 없는 거, 원소 1개인 거, 원소 1개인 거, 원소 2개인 거. 그 다음에 x제곱이 4라는 건 여기 있는 x가 뭐랑 뭐가 될 수 있는 거지? 2랑 마이너스 2. 그래서 보통 조건제시법 오른쪽에 방정식을 만들어 놓으면 방정식의 해를 원소로 갖는 해집합이라고 불러. 그 다음 537번 보면 7밖에 없죠. 그럼 얘는 원소가 없는 부분집합 하나, 그 다음 자기 자신 하나 해서 2개. 되지? 자, 531번.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 맞았나만 확인해 보면 되지. 자, A는 148인데 B는 1248이야.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이 된다. 부분집합이 돼.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는 거다. 1, 4, 8, 2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도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하나 물어보자.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148은 B의 원소야 아니야? 원소야. 148도 B의 원소인 거야. 이 도너츠 모양에 있는 부분만 B의 원소인 게 아니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는 B가 1이니까 B가 A의 부분집합이지. 자, 그 다음에 짝수인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2, 4, 6, 8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4, 8 이렇게 가는 거지. B가 수의 밀도가 적고 원소의 개수가 적어. 그죠? 얘들아, 이런 숫자랑 이런 숫자가 있으면 원소가 누가 많은 거게? 아니야. 원소는 둘 다 알 수가 없어. 그치? 이게 1대1 대응으로 또 다 맞거든. 1대1 대응시킬 수 있거든 다. 이런 거는 수학에서 개수가 같다라고도 부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할 때 수의 밀도라는 표현을 쓰거든. 얘가 수의 밀도가 좀 더 높고 얘가 수의 밀도가 좀 더 낮아.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많이 배워봅시다. 개수는 알 수 없어. 부분집합간 표현은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534번. 원소가 하나도 없는 A의 부분집합, 공집합. 그 다음에 원소가 한 개인 A의 부분집합, A랑 B.
그 다음에 원소가 두 개인 A의 부분집합 AB. 너무 쉽죠? 자, 이제 81쪽 배우면 집에 가는 겁니다. 다현이 지금 가야 되나? 그래, 여기서부터 다현아 저기 강의로 봐. 그럼 우리 쉬는 시간. 아까 설명했잖아요.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하다고 할 수 있으면 A와 B는 서로 같다 그러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문장이 만족이 안 되면 이제 같지 않다라고 하는데,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같으면 서로 같은 집합이 되는 거야. 보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부분집합 얘기 좀 할게요. 진짜 부분집합이다 이런 뜻이야.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A가 1, 2, 3이야. 그럼 이게 부분집합 쓰면 이렇게 8개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진부분집합이 있고 서로 같은 집합이 하나 있어. 이게 서로 같은 집합이지. 맞지? 얘 빼고 요만큼을 진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속해 있는데 같지는 않을 때 A를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불러. 너무 쉽죠? 됐어? 이 7개가 진부분집합이고 얘가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서로 같은 집합이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이제 라스트. 부분집합의 개수. 여기 보면 공식이 4개나 있잖아. 다 필요 없거든? 1번에만 별표 쳐요. 밑에 있는 2, 3, 4번은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의 영역이야. 이해의 영역. 여기 봐봐. 본이야 지금 A 원소 몇 개야? 근데 지금 부분집합 8개 나왔지. 계산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봐봐. 원소가 n개면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승계야. 이 개수를 2의 지수 위에 이렇게 올려주면 부분집합 개수가 돼. 공식이라서 외우긴 해야 돼. 근데 원리를 파악해보면 진짜 쉬워. 봐봐. 1, 2, 3은 안녕. A 원소들인데, 야, 나 지금부터 부분집합 만들 거야. 너네 내가 만들 부분집합에 들어올래 말래? 라고 물어보면 얘네들이 2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나 들어갈게 또는 들어가지 않을게. 그리고 1이 들어간다고 대답했을 때 2도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3도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맞지? 우리가 마치 예전에 경우의 수 배울 때 동전 3개 던지듯이 경우의 수가 나온단 말이야. 총 몇 개 나오는 거야? 8개. 이해되시죠? 원소가 4종류면 여기에서 또 가지를 하나씩 뻗을 테니까 16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지. 돼? 그럼 봐봐. A가 1, 2, 3, 4인데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 1,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게? 4개야. 어떻게 하면 되냐면 1, 2는 들어있다 치고 3이랑 4 가지고 부분집합이 이렇게 4개를 만들어. 여기다 1, 2를 다 넣으면 되잖아. 즉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로 부분집합을 만들어주면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된다는 거지. 이게 이 밑에 있는 애들이야. 안 외워도 돼요. 됐죠? 문제 봅시다. 어디로 오시냐면요. (89쪽으로) 와서 89쪽으로 와서 604번 풀어보세요.
604번의 H집합을 보시면 얘들아 여기까지 무슨 뜻이라고? X는 A의 원소입니다 이런 뜻이야. 그럼 X를 설명해 놓은 문장이 요 방정식 여기에 몇을 넣어야 0이 되냐 이거지. 방정식 풀면 2랑 3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써도 돼.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이렇게 되지? 집합 B는 별거 아니니까 문제에서 준 AXB를 내가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치? 그러면은 X는 얘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얘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니까 2, 3을 반드시 포함하는 이 큰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면 된다고. 나머지 원소 6개로 부분집합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64개. 너무 쉽죠? 돼? 근데 가끔 문장이 이렇게 바뀌어 있을 때가 있어. 오케이? 그럼 봐봐. X는 A랑 같으면 안 되지. 이 6개로 만든 부분집합 중에 공집합이 하나 있을 거고 이 6개로 만든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이 있을 거야. 내가 2,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찾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부분집합을 64개 만들어 놓고 여기다 2랑 3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거든. 그럼 요게 B랑 같고 요게 A랑 같죠. 그래서 경우에서 2개를 지우시면 돼요. 집합 2개를. 그때는 답이 62개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12번 풀어봐, 얘들아. 이거 잘 안 될 수도 있어. 모든 원소가 자연수인 집합 X가 있는데 그 X 안에 원소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본이 여기 봐야 돼. 모든 원소가 자연수인 집합 X가 있는데 그 X 안에 원소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 원소들이 다 이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봐봐. X가 X에 들어있으면 이렇게 생긴 것도 X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지금 모든 원소가 무슨 수인 집합 X라고? 자연수라 그랬지. 그럼 이것도 자연수여야 돼.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건 4의 약수밖에 없어요. 그치? 3이 X의 원소이면 3분의 4도 X의 원소여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X에는 자연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내가 X에 1, 2, 3을 넣어가지고 1, 2, 4를 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된다? 그치? 거기가 무슨 뜻이냐? X에 너가 1을 넣고 싶잖아. 그럼 4도 있어야 돼. 이런 뜻이고 네가 X에 4를 넣고 싶잖아. 그럼 1도 있어야 돼. 이런 뜻이야. 그러면 NX가 1인 집합 X. 이 조건을 위배하지 않는 집합 X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 그냥 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럼 저 문장이 위배되지 않는 X를 내가 만들었잖아.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 X는 어떻게 만들면 될 것 같아? 1이랑 4만 넣으면 돼요. 이해돼? 원소가 3개인 집합 X는 어떻게 만들면 돼? 1, 2, 4를 넣으면 돼. 여기에 있는 원소 3개 다 저 조건에 위배되지 않거든. 내 말 이해되지? 그럼 봐봐. 이제 문제를 좀 발전시켜 볼게. X는 X이면 X분의 18이 X이다. 18 말고 36으로 할까? 36 너무 많은가? 16으로 하자. 16. 그래. 16으로 할게. 오케이? 를 만족시키는
자연수만 원소로 가진 집합 x가 있어. 자, 두 개 풀어보세요. nx가 최소일 때 x를 한번 구해보시고 nx가 최대일 때 x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해봐. 승혁이 했어? 자연수지. 정수도 할 수 있는데 자연수만 해보자고. 본이 했어? 자, 답. 이렇게. 괜찮니? 이 문장을 보고 바로 알아차려야 되는 건 이렇게 생긴 게 x의 원소여야 되니까 스몰 x가 될 수 있는 건 16의 약수. 그리고 문장을 만들다 보면 1과 16이 커플이야. 2랑 8이 커플이고 4는 왕따 같은 느낌이 들어. 알겠어? 그럼 얘네 가지고 x를 만드는 건데 얘네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집합 x를 만드는 거야. 자, 라스트야. 집합 x의 개수. 몇 개? 승혁이 몇 개야? 너네 지금 되게 빨리 배운 거긴 해. 근데 이해도가 좋아서 내가 빠르게 설명도 했지만 어쨌든 필요한 것들을 다 설명하고 내가 개념들을 하나씩 발전시켜서 설명한 거거든. 자, 답 내줄게. 뭐냐? 7개야. 왜냐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 있는 원소들이 저 조건에 위배만 안 되면 되지 다 갖고 있어도 되고 일부만 갖고 있어도 된단 말이야. 그럼 얘네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집합 x를 만드는 거야. 얘를 어떤 세 개의 원소로 보는 거야. 그럼 집합 x는 이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와 같다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 뭐 두 커플씩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저거 다 가지고 있어도 되고. 몇 개야? 7개지. 근데 3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원래 오늘 8개라고 배웠잖아. 거기서 공집합 하나 뺀 거야. 이해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공부 열심히 하면 자연수 성질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할 수 있고, 오케이? 논리가 커져요. 됐죠? 숙제. 499번부터 613번까지. 그리고 오늘은 문제 개수가 좀 돼서 복습 과제는 없어. 요것만 해오면 돼. 그리고 전달사항이 하나 있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 반은 토 수업이 아니고 화목 수업으로 바뀝니다. 알겠죠? 자, 화요일, 목요일 수업 시간은 한 번 더 알려주려고. 4시 반부터 7시 반. 문제 없지? 21일부터 이 시간에 오는 거야. 끝. 수고했습니다.